자, 문제집 377페이지 47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에 임대하였다. 자, 그럼 임대인 누구예요? 갑. 그죠? 갑은 임대하였다. 그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에 유지비 200, 계량비 800 지출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후에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일단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근데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임대인이고 갑이 임대인이고 소유자는 누구고? 임차인 을입니다. 틀린 것은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이니까 이거 필요비로 봐야 되겠죠? 지출 즉시 청구. 자, 2번입니다. 병이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때 을은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을은 계약 관계가 있는 상태,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 계약 관계가 있죠. 무슨 계약이 있어요?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 있거든요. 만약에 계약 관계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203조로 비용 청구하겠죠. 병한테 청구하겠죠. 근데 지금은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203조 비용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626조 갖고 와서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한테 청구해야죠. 갑한테. 자, 만약에요. 만약에 자, 소유자 갑 그리고 을이 지금 임차인이고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입니다. 갑이 임대인. 자, 갑이 목적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자, 소유자가 원래 갑이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을이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점유자다. 그냥 점유자였고 비용을 지출했고 어떠한 계약 관계라고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이때는 을은 점유자의 지위에서 203조를 갖고 와가지고 점유자로서 비용 상환 청구하는 거죠. 이때는 회복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상대로 청구하셔야 돼요? 203조. 병 상대로. 이렇게 청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계약 관계가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있거든요.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을은 임차인으로서 비용을 투입시킨 거죠. 그럼 이때는 626조를 가져와가지고 임대인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누구한테 청구? 갑한테 청구지, 갑한테.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근거 규정과 그 상대방이 다르죠.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626조를 갖고 와가지고 갑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X 건물의 구성 부분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근데 저렴하고 용이하게 수선될 수가 있어서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는 않을 정도예요. 이런 것들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자, 4번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때 을은 갑을 상대로 그쵸? 계량비 800만 원 청구. 5번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할 때 그쵸? 갑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뒤로.
자, 이제 뒷페이지 49번서부터 나오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 건물 임차인. 그리고 부속물은 합쳐진 거, 안 합쳐진 거. 안 합쳐진 거. 따라서 누구 거니까? 임대인 거니까. 임차인 거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설명으로 맞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건물의 증축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겠다라고 약정했습니다. 자, 건물이 있었는데요. 건물이 갑거였던 거지. 건물주 갑. 근데 이 건물을 을이 빌렸어요. 건물 임차인이죠. 근데 을이 건물 빌려갖고 장사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선생님 제가 여기다 증축을 할게요. 증축을 해가지고 이 허가 받지도 않은 상태로, 자, 허가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증축을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좀 볼링장을 좀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 볼링장. 이 실제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보면. 임대인이 하지 말라고, 야, 증축하지 마라. 허가도 안 나는데 왜 증축하려 그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요새 볼링장이 대세랍니다. 볼링장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증축을 하는 대신에 그 증축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겠다. 라고 당사자가 특약을 했다는 거지. 이렇게. 임차인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했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어쨌든 증축을 해볼 테니까 이 증축된 부분은 건물주께서 가져가시되 나는 여기서 볼링장 운영할 거예요. 이렇게 특약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특약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포기 특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증축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요 자체 특약만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만약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 맞으면 저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돼 갖고 무효지. 이해되세요?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 특약 아니라 그랬어, 판사님이. 따라서 증축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건 유효다, 유효. 따라서 이때 임차인은요, 갑을 상대로 해서 저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도 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증축된 부분이 갑한테 소유권 귀속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갑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요 청구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건입니다. 둘 다 못합니다. 둘 다. 자, 보시면은 비용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모두 포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모두 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해야 됩니다. 유효. 2번 내려갑니다.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해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유치권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매매 대금 채권이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되는 거죠. 그때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이에요. 따라서 채권이
물건에서 생겼다, 매매에서 생겼다. 매매에서 생겼다는 거지. 유치권에서의 결련성이 부정돼 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자, 3번입니다. 부속물이란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여기서 바로 틀렸죠. 부속물은 구성 부분이 아닙니다. 독립성이 있는 거죠. 4번 부속물. 이거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설치했든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 것이어야 되죠. 이건 요건이죠. 요건. 행사 요건. 둘 중에 한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동의받고 설치했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든지.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이러면 지발로 나가는 게 아니죠. 쫓겨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권리 행사가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임차인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거니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네가 월세 안 내가지고 쫓겨나는 거잖아. 근데 뭔 매수 청구를 해? 그리고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차임 연체. 이기죠? 이기 연체. 쫓겨나는 거지. 두 번째. 일시 사용 임대차. 매수 청구 안 됩니다. 숙박 계약에서 물건 설치하고 네가 살아. 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단전차임. 무단전차임은 동의 안 받고 제 멋대로 들어가서 사용한 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없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매수 청구는요. 지금 보고 있는 부속물뿐만 아니라 지상물도 마찬가지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둘 다. 월세 안 내서 쫓겨나는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 일시 사용 행사 못한다. 무단전차인 행사 못한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5번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 문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위하고 분리해가지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양도하겠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권 자체를 넘겨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의 지위하고 분리해서 양도하겠다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2번 구성 부분은 매수 청구 객체가 될 수 없다. 맞습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구성 부분이니까 뭐를 청구해야 되죠? 유익비 청구해야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습니다. 쫓겨나죠? 이러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4번입니다. 부속물은 그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든지. 5번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했죠. 증축된 부분을 자, 누구 소유로?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특약을 했죠. 근데 이 특약이 유효라고. 이 특약이 유효. 그러면 이제 유익비 청구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도 안 되는 거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5번 정답입니다. 넘깁니다. 52번 문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기술 중 맞는 것은 1번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모두 임대차 종료한 때 상환 청구 아니죠. 종료한 때 상환 청구는 유익비만 그렇고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행사.
됩니까? 유익비는요, 유치권이 돼요. 그죠? 비용 못 받으면 유치할 수 있어요. 그죠? 유익비잖아, 유치권도 유죠? 된다고, 유익비는 된다고. 부속물은요?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매매대금 채권이라서. 비읍이 아니고, 자, 매매대금 채권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 자, 3번입니다.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부 강행 규정.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 맞습니다. 근데 비용 상환 청구는 뭐예요? 임의 규정이죠. 틀렸고요.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또 나오네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요건이 필요한데, 비용 상환 청구권은 그런 요건 규정 없습니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유익비. 이거 좀 부합물 말하는 거죠.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합쳐졌습니다. 부합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는 못하고 유익비 청구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요. 자, 다음 이어서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은 거절이 가능한 그냥 단순 청구권입니다. 니은은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죠. 맞나요? 매수 청구는 다 형성권이에요. 디귿의 매수 청구도 형성권이죠. 자, 그리고 리을의 전세금 증액 청구. 증액을 청구하든 감액을 청구하든 증감 청구권. 이거 자체가 형성권이에요. 증감 청구권. 우리 시험에서 증감 청구권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다 형성권. 증감 청구권 어디서 나와요? 지상권에서요? 예. 지료 증감 청구권 나오잖아요. 또 어디서 나와요? 전세권. 무슨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또 어디서 나와요? 임대차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 싹 다 형성권이에요. 지료든 차임이든 전세금이든 증감 청구권은 다 형성권. 리을도 형성권. 미음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으로 볼 수 없죠. 매수인이 등기 청구권 행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등기됩니까? 아니요. 매도인이 해줘야지. 매도인이 해줘야지. 일반적으로 효력을 만드는 건 아니죠, 이게. 자, 비읍입니다. 예약 완결권. 예약을 걸었던 자가 본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완결권 행사하는 거죠. 그럼 완결권의 행사로 본계약이 만들어지죠. 자동적으로다가. 형성권이죠, 이거. 형성권은 니은, 디귿, 리을, 비읍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뒤로 넘기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1차와 2차로 나눠서 행사합니다. 자, 먼저 57번서부터 보겠습니다. 갑으로부터 기간 약정 없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을입니다. 자,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네요. 자, 이 건물이 무허가라고 해도 지상물 매수 청구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근데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이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 돼야 안 돼요? 되죠. 더 잘 되죠? 갱신 청구 생략하고. 갱신 청구 뭐하고? 갱신 청구 생략하고 바로 그냥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옳지 않은 설명은 1번 을은 갱신 청구 없이 즉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예. 자, 2번 을이
일반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이 거절할 수 없다. 거절 못해요? 예, 형성권이거든요. 자, 3번입니다. 을에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거죠. 2기의 차임 연체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매수 청구권 행사 못하고요. 4번. 갑의 해지 통고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은 을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서 6개월이 경과함으로 소멸한다. 맞나요? 기간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요. 1월이죠. 1월. 맞는 말이죠. 자, 5번. 임대차 계약서에 을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들어갔어요. 이 합의는 무효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럼 건물 부셔라 그러면 그렇게 특약을 넣은 거죠. 그래도 을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강행 규정입니다. 5번 정답. 내려갑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됩니까? 아니요. 동의 필요 없는데요. 자, 2번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됩니까? 안 되죠. 자, 토지가 원래 갑거였어요. 그리고 이 토지를 을이 빌렸어요. 을이 토지 임차인이지, 토지 임차인. 자, 토지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럼 을이 건물주죠. 을 쪽에서 계약의 갱신을 청구했는데 이것이 거절당한다면 을은 2차적으로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에 청구권자. 지상물 매수 청구의 청구권자가 누구죠? 소유자죠? 무슨 소유자? 지상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청구권자예요. 건물 소유자가.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상대방 누구예요? 토지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끝날 당시에 임대인이 상대방이에요. 청구권자는 건물주, 상대방은 임대인.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을 쪽에서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갱신 청구가 거절됐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병한테 건물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병이 건물주가 된 거예요. 병이 건물주가. 그럼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으면은 을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을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왜 할 수 없죠? 소유자가 아니라서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이전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었고,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었고, 갑은 정한테 토지를 다른 방법으로 빌려서 임대차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을이 만약 건물주인 상황이라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갑한테 행사해야 돼? 정한테 행사해야 돼? 상대방 누구라 그랬죠?
임대인이요. 그럼 누구한테 행사? 갑한테 행사하셔야 돼요. 소유자한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임대인. 소유자 말고 임대인한테. 그럼 요거 지금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예, 그렇죠. 자, 3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요. 갱신 청구권 1차적으로 하고 거절이 됐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해지 통고했으니까 이 경우는 갱신 청구 생략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땡. 5번. 지상 건물이 임차지상과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지어져 있죠. 예? 걸쳐서 지어져 있죠. 이 경우는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 돼야 안 돼요? 전부 매수 청구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디만 매수 청구해야 돼요? 안 걸쳐진 부분. 예? 안 걸쳐진 부분에만 매수 청구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여기를 갑이 소유. 여기를 갑이 소유. 자, 그리고 여기를 을이 임대차, 토지 임차인. 근데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신축한 건물이 제3자 토지에 걸쳐갖고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 왼쪽 땅은 남의 땅이라는 거죠. 여기는 남의 땅이야, 남의 땅. 그럼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을이 네가 싹 다 살아, 싹 다. 건물 전부를 네가 다 살아. 나중에 분쟁 생기면 그건 뭐 내가 할 바 아니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청구할 때는 걸쳐져 있지 않은 부분 있죠? 여기. 걸치지 않은 부분이요. 물론 여기가 구분 소유 객체가 돼야 되겠죠? 여기만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런 경우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가 구분 소유 객체가 안 돼요. 그럼 여기 매수 청구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구분 소유 객체가 안 되면요. 자, 지금 문장 잘 보시면은 둘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예, 5번 정답이었어요. 자, 좋습니다. 뒤로 갑니다. 59번 문제.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졌던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자,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임대인이요. 2번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가 지금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됐겠죠? 그러면 그 제3자,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죠. 3번,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토지 임대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매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소유물을 얘가 임대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따로 있고 소유자 따로 있고
임대인도 따로 있을 때 이때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는 소유자 상대로 임대인 상대로 임대인 상대로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 상대방은 누구다? 소유자다 임대인이다? 임대인이다 임대인. 자 4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 그쵸? 소유자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요. 자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해버렸네요. 건물을 넘겨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자기가 건물주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지요.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므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미등기든 무허가든 신축한 사람이 건물주죠. 이거 매수 청구 돼야 안 돼요? 됩니다. 5번 정답. 62번 문제.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자,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누가 임차인이죠? 갑.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승낙을 요합니까? 아니요. 왜 아니죠? 형성권이어서. 형성권이어서 승낙 필요 없어요. 2번입니다.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하지 못한다. 허가 안 받으면 매수 청구 못해요? 아니요. 무허가도 상관없습니다. 3번입니다.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하고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지어졌네요. 그럼 이 경우는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 못한다 그랬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면은 거기만 매수 청구가 가능한 거죠. 전부는 안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됐다. 쫓겨난 거죠. 이러면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4번 정답. 5번입니다.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서 갱신 청구할 수 없다. 아니요. 반드시 갱신 청구를 해줘야 되죠. 자, 뒤로 넘기세요. 63번 문제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은 필요비가 나오잖아요.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한 때 가액 증가할 때 상환 청구예요? 아니, 즉시인데요. 1번 지문은 지금 유익비에 대한 설명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건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 종료 전에도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둘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든 지상물 매수 청구든 임대차 종료 후 청구하는 거예요.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생긴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대항력 말하는 거죠. 임대차를 등기하지는 않았지만 토지 임차인이 건물 짓고 보존 등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항력 있어 없어? 대항력 있는 거죠. 그러면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기는 거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매수 청구, 그거는 아니죠. 갱신 청구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자,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아니요, 해지 통고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 문제 틀린 것은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월세 안 내고 버틸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응?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얘가 월세를 안 내요. 얘가 월세 안 내, 임차인이. 그리고 임대인이 야, 전화해가지고 야, 너 월세 안 내면 보증금에서 뭐 하겠다 그래요? 까겠다. 보증금에서 깔게. 이렇게 하는 거 돼, 안 돼? 보증금에서 깎게. 됩니다. 월세 안 낼 거야? 깎게 그러면.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넣으라 그러는데 임차인이 깔아. 보증금 깔아. 네가 까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안 돼요.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가 너 월세 안 낼 거면 내가 보증금에서 깎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임차인이 보증금 있으니까 나 월세 안 넣을래. 네가 깔아.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깔 수는 있는데 까라고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럼 지금 이거 맞았어, 틀렸어? 맞는 거죠. 임차인이 보증금 있으니까 월세 안 내고 거절하겠다. 까라고 한다.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2번,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이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 배제 특약이죠.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무효. 3번, 임차 목적물이 화재로 전소됐어요. 근데 화재가 원인 불명이에요. 이때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 이걸 불이행을 면하기 위해서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예,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서 목적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거절할 수 없어요. 공사하겠다는데 거절 못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가 건물에서 건물 빌려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건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심각한 누수가 있는 거죠. 심각한 누수. 그래서 임대인이 사람 데려가가지고 야, 누수가 심각하니까 바닥을 다 드러내야 되겠어. 공사를 좀 해야 되겠어, 공사를. 아니, 선생님, 지금 공사를 하면은 내가 장사를 해요, 장사를 못 해요? 장사 못 해, 네가 공사하면은. 공사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공사 한 2주 해야 되겠는데, 2주? 그럼 2주 동안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 못 하는데. 근데 심각한 누수에 대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목적물 보존행위거든요. 보존행위. 따라서 임대인이 장사 2주 뒤에 하시고 일단 나가세요. 공사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했을 때 얘는 이거 거절할 수 있다, 거절 못한다? 거절 못해요. 보존행위라서 2주 동안 비워주셔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럼 이 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찜질방 가셔야 된다고. 2주 동안에 거절 못해요. 비워줘야 된다고, 공사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럼 나 나갈게. 그러면 나갈 테니까 보증금 내놔. 그러면 해지하고 보증금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뭐 공사 2주 가지고는 안 되겠죠. 공사 기간이 더 길어가지고
임차인이 명백하게 이로써 목적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럼 나 나갈게. 해지할게. 보증금 내놔.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의 그 보존 행위 자체를 공사하겠다는 것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이죠. 지금.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다. 5번. 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에 기해서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했어요. 그럼 이 점유는 불법 점유예요? 정당한 점유예요?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 항변권 행사한 거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어요. 그럼 사용료 내야 됩니다?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되죠. 사용 수익을 안 했으니까. 5번 정답입니다. 뒤로. 양도전대차 문제 보겠습니다. 66번 문제. 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입니다. 자,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나 전대의 대항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나요? 틀렸어요? 무슨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죠. 여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자, 임차인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임차권 양도하거나 아니면은 목적물을 전대차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하려면은 임대인한테 동의받아야 되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도 얻지 않고 제멋대로 양도나 전대차를 해버리면은 이런 양도 전대차는 무단양도. 무단양도 무단전대차 되는 거죠. 그럼 동의 안 받고 무단으로 양도나 전대차를 하게 되면 이 양도나 전대차의 효력은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동의 안 받아도 유효죠. 맞나요? 예, 지들끼리만 유효죠. 을하고 병끼리 요렇게 유효죠.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나 전대차에서 그 양도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닌 거죠. 왜냐면 동의를 안 받아도 효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동의를 왜 받아야 됩니까? 갑이 나타났을 때 병이 도망가지 않고 대항을 하기 위해서죠. 자,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뭐 그런 거 떠나서 무단양도 무단전대차 해버리면은 갑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너 나가. 해지할 수 있어.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1번 틀렸죠. 1번 정답. 2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동의 안 받고 임차권 양도한 거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양수인은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죠. 불법 점유가 된다. 자, 3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배신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해지 못하죠. 배신 행위가 아닌 거 뭐가 있어요? 부부, 소부분. 뭐랑 뭐가 있다고요? 부부, 소부분. 을하고 병이 부부 사이입니다. 아니면은 목적물 소부분을
양도나 전대차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됐을 때는 배신이라고 배신 아니라고 배신 아니라고 이거 배신 행위 아님. 따라서 이 경우는 임대인 쪽에서 무단양도나 전대차를 이유로 해지를 한다고 못한다고? 못해. 임대인이 해지 못해. 부부 소부분.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했습니다. 이러면은 적법 전대차죠. 그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차임을 지급할 때 가급적 임대인한테 지급하라 그랬습니다. 자,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차했을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합의해가지고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합의로 임대차가 끝났지만 전차인의 권리는 안 없어지죠? 소멸하지 않아요. 다르지. 달라요, 이게. 지금 무단전대차예요? 적법전대차예요? 적법전대차입니다, 지금. 적법전대차. 동의를 받았어요, 지금. 자, 갑하고 을하고 적법하게 전대차를 했다.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임대차를 하고 갑하고 을하고. 그리고 여기서 갑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을이 전대차를 한 것이에요. 병하고. 그럼 병은 적법한 전차인이죠. 적법. 그럼 얘는 적법하게 전, 차, 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갑하고 을이 자기네들끼리 합의해가지고 합의로 지들이 했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합의로 해지했다고 해서 병이 가지고 있는 전차권 이거 소멸합니다? 소멸 안 합니다? 소멸 안 합니다. 전차권 소멸 안 합니다. 합의 해지가 됐을 때.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근데 두 번째 합의로 해지한 게 아니라 해지권을 행사해가지고 끝났어요. 해지권 행사로 끝났어. 이건 짝짝꿍 한 게 아니라 단독 행위해가지고 끝난 거죠. 이런 경우는 전차권이 소멸합니다. 다르죠, 이게. 합의 해지하는 거하고 해지권 행사랑 다르죠. 이건 혼자서 하는 거, 둘이서 하는 거. 이거 둘이서 하는 거, 둘이서 이거는. 이거는요. 혼자서 하는 거죠, 혼자서. 단 이때 갑은 병에게 이를 통지해줄 의무가 있다.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야, 이제 해지권 행사로 끝났으니까 너도 이제 비우고 나갈 준비해. 라고 뭐를 해줬어야 돼? 통지를 해줬어야 돼요. 만약에 통지를 안 해줬으면 대학 못합니다. 통지해줘야 돼요. 근데 그 통지조차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었죠. 두 번째, 채무 불이행으로. 자, 채무 불이행보다 자, 차임 연체로 해지가 됐다면. 차임 연체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는 굳이 갑이 병한테 통지를 해줄 의무가 없어요. 이 경우는 통지를 안 해줘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5번 지문에서 지금 말하는 건 합의로 해지를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5번 문제.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다. 무단전차인이죠. 법률 관계 틀린 겁니다. 1번 맞습니까? 임대인의 동의 안 받았을 때 을하고 병 전대차 유효입니까? 예, 지들끼리만요.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효력 발생 요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동의 안 받아도 유효니까. 2번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는 갑에게 대항 못하죠. 병이 가진 전차권은 을한테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병은 갑한테 의무만 질 뿐이에요. 병은 갑에게 의무만 질 뿐. 권리 행사는 못합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은 병한테 직접 돈 달라고 하시면은 안 되죠. 무단전차인이니까. 자, 4번입니다.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이러면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부속물 매수 청구 당연히 못하고요. 자, 5번입니다. 갑이 임대차 종료 전에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갑이 병한테 직접 돈 달라고 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해지부터 하셔야 돼, 해지부터. 네, 종료 전에는 못 한다는 겁니다. 종료 후에 할 수 있겠죠? 5번 정답. 자, 다음 전대차 문제. 자, 뒷페이지입니다. 자, 72번 문제. 72번 문제.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적법 전대차죠. 옳지 못한 거.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거죠. 그럼 병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 안 합니다? 소멸 안 합니다. 근데 니은은 을이 채무 불이행해갖고 임대차 해지된 거죠? 이거는 합의 해지가 아니라 뭐예요? 해지권 행사한 거죠? 이러면 전차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한다는 거지. 근데 게다가 채무 불이행으로 끝난 거니까 갑이 병한테 이거 통지해줄 의무 있다 없다? 통지해줄 필요 없죠. 디귿, 병이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한 때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병이 갑한테 동의 받았죠? 그러면 전차인으로서의 매수 청구 요건 갖춘 겁니다. 그러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리을,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가 된 경우입니다. 병이 건물을 갑한테 직접 명도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병이 건물을 누구한테 반환했어요? 갑한테 반환한 거지. 건물을 갑한테 반환을 했지. 목적물을. 그럼 을한테 반환 또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또 합니까? 갑한테 반환을 했는데. 따라서 병이 갑한테 목적물을 반환한 이상은 을에 대해서 지고 있는 반환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면제가 된다. 면하지 못한다? 아니요. 면합니다. 미음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지해줘야 돼? 통지 안 해도 돼? 통지 안 해도 돼. 그 사유의 통지가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비읍을 보세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한 거죠. 이건 채무 불이행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해지 통고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갑이 병한테 뭐 해줘야 돼? 통지해줘야 돼. 이때 통지해줘야 돼. 맞는 말인 거지.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 미음하고 비읍하고 다르죠 지금? 미음 비읍 다릅니다 지금. 자, 틀린 거는 디귿과 리을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요. 자, 뒤로 넘기세요. 75번 문제.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습니다. 자, 이러면 임차인 누구예요? 을.
을에게 임대했잖아요. 을이 임차인입니다. 지금 옳지 않은 거. 자, 기억입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인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그쵸?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 하셔야죠. 니은 X 건물 멸실로 을의 반환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된다. 근데 화재 원인 불명이죠.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돼요? 을이 증명. 증명 책임 갑에게 아니요, 을에게 있죠. 을에게 틀렸죠. 디귿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갑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렇게 약정한 경우는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도 할 수가 없고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 특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디귿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다라는 거 틀렸죠. 증축된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겠다. 그 특약은 유효죠, 유효. 리얼,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해서 부속한 을 소유의 동산을 압류 때렸습니다.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걸 법정 질권이라고 하는데 시험범위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리얼은 무시하세요. 안 보셔도 돼요. 어쨌든 리얼은 맞는 지문이긴 한데 무시하셔도 되고요. 틀린 지문은 지금 니은하고 디귿이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자, 77번 잠가보죠. 77번. 건물 전세권자하고 건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라. 자, 기본적으로 건물을 빌리는 사람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무슨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요. 부속물 매수 청구. 일단 기억에 유익비 청구는 둘 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를 못 하지요? 자, 니은 부속물 매수 청구. 예, 둘 다 할 수 있고요. 자, 디귿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감 청구. 임대차에서는 차임에 대해서 증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죠. 리얼 필요비. 이거는 전세권자가 못 하고요. 미음에 나오는 경매권, 우선 변제권이 나오는데 이 경매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는 임의 경매권이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은 임의 경매권이 없어요. 임차인은 판결문 받아갖고 강제 경매하셔야 돼요. 비읍 지상물 매수 청구. 이건 둘 다 못하는 거지. 건물 빌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는 기읍, 니은, 디귿인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제에서 계약 강론 7, 8월 문제풀이 과정들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8월, 9월서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등록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뭐 특강 이런 거는 들을지 말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9, 10월 과정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추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벌려놨던 거를 머릿속에 주워 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40문제를 가지고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파트들을 다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들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직접 출제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험의 적합성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네? 제가 만드는 문제들은. 자,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 동형 모의고사 과정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